일률적으로 전부 다 150%로 기준화하겠다. 다주택과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줬다라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세율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세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고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지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7월달에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총 17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었는데 8월 30일 날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이 되었고 현재는 본회의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이죠. 9월 1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약 100일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일 동안 정기국회 안에서 상정이 되는 여러가지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이 돼야지만 시행이 될 수 있는데, 특히 2022년 세제 개편안에 통과가 되려면 이 본회의의 의결, 통과 부분이 필수적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 세제 개편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종부세 개편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까봐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 텐데, 올해 종부세 개편이 시행이 되는 그런 안들이 있고요. 내년에 종부세 개편이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세제 개편안 지금 현재 본회의로 넘어가져 있는 이 법률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총 3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인상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임대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자를 기준 삼아서 그분 가운데서도 임대소득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추가적으로 또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분 같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부터는 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부터 월세, 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1주택자 가운데서도 기준시가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서만 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바뀌는 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으로 1주택으로 다시 상향 조정해주겠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 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과세가 될 수 있죠. 거기에 따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현재 기준에서 이 왼쪽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세 표준 세율인데요. 자, 1,2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이 나오시는 분들은 세율이 6%입니다. 근데 이게 1,400만 원으로 과세 표준이 상향 조정이 됐고 세율은 똑같습니다. 6%. 그리고 과세 표준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 양도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 나왔다. 그러면 15%로 세율을 계산하죠. 근데 이거를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똑같이 15%고 다만 누진 세율은 조금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24%.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똑같다. 따라서 5천만 원 이하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율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4,600에서 8,800이니까 24%를 냈었죠. 근데 5천만 원 이하는 15%로 세율이 조금 낮아진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친족 간에 증여할 때 필요경비 계산 등을 좀 합리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으면 2월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2월 과세.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받아서 5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이건 2월 과세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5년 이내를 10년으로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2월 과세를 늘렸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2월 과세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풀어드린다면요. 쉽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계세요. 이 부모님이 1억에 취득을 하셨어요. 주택을. 1억의 주택을 취득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에 증여를 했냐면 5억에 증여를 했대요. 5억에. 그러면 자녀가 쭉 끌고 가다가 5년 이내에 매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제3자한테 약 집값이 올라서 10억에 매도를 했대요.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요? 5억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증여받은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죠. 따라서 5억에 취득해서 10억에 매도했으니 양도 차익은 5억이네요. 그러면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5년 이내에 매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취득 시점이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부모가 취득한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1억으로 취득 시점을 보고 1억에서 10억으로 매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 차익이 5억이 아니라 얼마예요? 약 9억이다. 9억. 그럼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5년이 넘어간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증여받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을 늘렸습니다. 10년으로. 따라서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10년 이후부터 증여를 받고 매도해야지만 2월 과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시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공제 금액을 늘려주겠다라고 지금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공제가 되죠. 6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상향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주는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종전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 비율을 가중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중 적용한 건 뭐예요? 중과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다주택자는. 다만 앞으로는 읊는 부담의 원칙에 맞게 소유하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수 상관없이 과세 표준에 따라 1,000분의 5, 이거는 0.5%입니다. 또 1,000분의 27, 이거는 2.7%의 세율로 그대로 그냥 적용하겠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중과 세율, 그리고 중과 제도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전부 다 0.5%에서 2.7%까지 세율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부담 상한 비율도 마찬가지 100분의 150 단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50%로 기준을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300%대까지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150%로 기준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 표준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왼쪽에 있는 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문이고 오른쪽은 개정될 조문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해서 11억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2억 원이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억 원을 공제하는데 다주택자는 9억 원으로 공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주택과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서 이렇게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된다. 1세대 1주택 그리고 기존 2주택자는 이렇게 세율이 정리가 되고 있고, 또 납세무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렇게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을 보면 삭제가 되어 있죠. 따라서 2주택, 조정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자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 건 삭제시키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세율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율도 지금 기존에 있던 1주택 세율보다 더 낮아진 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본 거는 납세무자가 개인인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납세무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중과 제도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3% 최대.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한 경우에도 3%. 다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로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삭제가 되었죠. 이거 아예 없앴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법인도 마찬가지 단일 세율입니다. 법인은 1천분의 27, 2.7%의 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세부담 상한도 마찬가지 왼쪽에 보시면 세부담 상한이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0분의 150 그리고 100분의 300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삭제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전에 보신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언제든지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세제 개편안에 이 종부세가 여러 가지 개편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조건 적용해 주겠다라고 한 세제 개편안이 있었거든요. 그게 유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 위원장 자리에 여야가 감투 중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이게 빨리 적용이 돼야지 올해 세제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계속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법사위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로 이 법안들이 다시 상정이 돼야만 합니다. 아직 시간적인 기간이 조금 촉박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특례 제도로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자, 신규주택 취득한 이후에 2년 이내 종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만 한정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주택세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상속주택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다만 저가주택으로서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 지분으로서 4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주택세에서 종부세 계산할 때 제외시켜 주겠다. 또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가 아닌 다른 지방 소재 지역 일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군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 일대,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3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주택수에서 전부 다 제외시켜 주겠다, 이런 과세 특례 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억 원이죠. 공제 금액이 이거를 3억 원 상향해주는 14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이 법안도 함께 실려 있고요. 또 납부 유예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만 60세 이상이 넘어가는 이런 고령자,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부를 상속이나 증여, 양도하는 시점 때까지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가 담겨져 있는 이 법안들이 지금 사실 아직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지금 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올해 이런 과세 특례 제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추진해서 본회의로 제출이 되어 있는 앞전에 봤던 종부세법과는 조금 다르죠. 그거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